저희 63번 볼게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함수가 이제 평균수역인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문제고, 그냥 위에 두 개는 지금 유계 구간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세 번째 함수는 지금 유계 구간이고, 제가 일단 여기 명제를 잠깐 먼저 볼게요. 아까 이제 세 번째 보기는 뭐 이렇게 정역이 유계한 구간이고, 이제 가나분 이제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일단 유계 구간이면 뭐 평행 한쪽을 닫았는데 양쪽 끝점의 극한이 둘 다 있다면 뭐 평등 수렴하는가, 그러니까 평등 연속인가에 대해서 이제 동치 상황이다. 예. 그래서 뭐 양쪽 끝점에 대한 극한값이 둘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뭐 평등 연속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거랑 같다. 예. 이렇게 또 유계 구간이 아니면 그런 이제 값이 이제 무한대 근처에서 값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물론 이제 평등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 어쨌든 여기는 동치 개념이고 여기는 일단 뭐 한쪽 방향으로 성립한다. 예. 일단 뭐 순서대로 이제 가번 상황을 보자면 뭐 가번은 역시 무한대 근처에서의 함수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시면 해결이 되는데, 얘가 무한대 근처에서 보면 뭐 제곱하고 루트 계산이 결국 1차 함수식하고 같으니까 이게 무한대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무한대 근처에서 그냥 비슷한 값이다 라고 그냥 적은 거예요. 무한대 근처에서 그냥 1차 함수하고 그냥 비슷한 상황이고, 물론 1차 함수는 당연히 평균연속을 만족하는 함수고, 그래서 가번은 이제 평균연속인 함수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결국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정의 그대로 이제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상황들을 그냥 계산을 쭉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뭐 함수값끼리 빼는 거를 여기 뭐 더한 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다 곱해서 이제 정리하실 수 있고, 이 분모에는 물론 3을 안 쓰면 더 작은 분모니까 당연히 부등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분모 3을 안 쓰면 뭐 부등식으로 쓸 수 있고, 예. 뭐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절대값 부분 취해가지고 밖으로 뺄 거니까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뺄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얘도 결국은 뭐 제곱하고 루트하고 있으니까 절대값 x로 여기는 뭐 절대값 y라고 쓸 수 있고, 루트 1을 묶고 나면 그 절대값 x 절대값 y 더한 부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이제 소거되고, 뭐 숫자도 소거하면 이제 루트 2가 남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식을 정리하면 뭐 여기까지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어떤 상수배 곱한 거에 대한 뭐 부등식을 썼으니까 뭐 립시즈 조건도 충분히 만족했다는 걸 확인한 거고, 뭐 자연스럽게 평등 연속이 된다. 예. 예. 참고로 이제 두 번째 보기를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해 가면서 얘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연속함수면 뭐 적분한 거로 정의한 저 큰 F는 또 미분이 가능한 거고, 뭐 그 미분한 결과도 이제 다시 작은 F가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 여기 연속 얘기가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의시킨 큰 F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냐, 안 되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역시 적분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저 큰 F가 혹시 미분이 가능하더라도 미분한 거랑 작은 F랑 같은 함수가 되는 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기억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 이제 연속 조건 대신에 적분 가능 조건으로 바뀌어 있으면 큰 F가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큰 F가 설령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더라도 이 동호가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나번보기는 지금 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미분하면 뭐 이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고, 뭐 절대값을 취하면 어차피 얘는 1을 넘지 않는 상황이 될 거여서 뭐 미분한 상황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도함수가 6개이고 평균적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값 정리의 상황들 결국 적용을 하면 저 도함수가 유기한 상황이 있으면 뭐 평균값 정리 상황이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물론 이 립시즈 조건이 해결되고 나면 평균수인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데 평균값 정리를 쓰는 과정에서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으면 도함수가 유기한 상황이 확인됐을 때 뭐 평균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정의역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이것만 확인해도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번은 뭐 도함수의 유기의 조건을 확인하게 되면 평균속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또 필요하다. 어쨌든 세 번째 보기가 이제 이런 형태의 정의역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어쨌든 평균연속인가에 대한 거랑 뭐 양쪽 끝점에 극한이 있느냐는 동치의 개념이다. 결국은 이 끝점 3 쪽으로 극한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 함수가 이제 3에 대해서 극한이 있는가를 그냥 확인을 해보면 뭐 분모만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는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게 3으로 극한을 취하면 당연히 이게 발산한다. 결국은 3에 대한 극한이 있나 여부가 평등연속인가랑 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3으로 극한 쳤을 때 지금 값이 없다는 거는 3으로 극한치에서 값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평균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결국 하기 위해서 뭐 정의역에서 코시인데 보내서 코시가 아닌 걸 얘기해 주면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게 3 근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3 근처에 있는 코시 수열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3 근처에 있는 코시 수열을 하나 데리고 가서 뭐 보낸 것을 쭉 확인하게 되면 보내는 코시 수열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코시열을 보내서 코시열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뭐 평균연속이 아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위상적으로 코시 수열하고 이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한 정의에 대한 차이를 좀 보면 제가 그냥 수렴하느냐의 정의하고 코시냐라는 거에 그냥 정의 상황을 잠깐 보면 제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가 수렴값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얘는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인데 물론 실수는 0을 갖고 있고 당연히 실수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이렇게 0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0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쟤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물어보면 저희가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코시의 개념은 그 가까이 가는 값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얘네들 간의 거리가 충분히 작은가를 따지는 거여서 수렴값이 어디 있느냐를 관여하지 않는다. 어차피 얘는 사실 0 근처에 몰려 있고 그 0 근처에 있는 항들 간의 거리는 충분히 작은 거는 다 만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묻고 있느냐는 관심 없다. 어차피 수렴값을 갖고 있느냐를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묻든 저기서 묻든 코시냐는 둘 다 그렇다.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코시열 중에서 보내서 코시열이 안 될 만한 애를 결국 찾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3 근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3 근처에 있는 코시 수열을 두고 얘기하시면 되고 어차피 얘가 여기서 수렴한다는 표현은 보통 안 쓴다. 어쨌든 코시열 얘기는 뭐 어디서도 할 수 있고 3 근처에 몰려있는 코시 수열로 얘기하면 된다. 이제 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명제들에 대해서 뭐 맞느냐. 뭐 첫 번째 거 보시면 이
b에 대한 극한을 계산한 게 이제 1보다 뭐 작은 값인 3분의 1이었을 때 뭐 수렴하느냐. 제가 일반적으로 이 L이라는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물론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일반항 쪽 극한이 0에 가는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뭐 1보다 크면 뭐 일반항 쪽도 발산하고 이 무한급수도 발산한다 라는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물론 1이면 뭐 모른다. 그래서 아까 3분의 1 같은 상황이 이제 보기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 다 보장한다. 뭐 실제로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기가 뭐 집적점을 딱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수렴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저희가 뭐 여기 점점 커지는 부분 뭐 1, 4 뭐 이렇게 점점 커지는 부분하고 뭐 2분의 1, 4분의 6분의 1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요 수열을 확인하면 얘가 집적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이제 0 하나가 딱 나올 테고 그래서 집적점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상황이 맞고 역시 1, 4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집적점이 하나라고 해서 이제 수렴하는 보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뭐 세 번째 보기는 뭐 수렴하는 부분수열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어차피 사인은 어차피 값이 6의 한쪽에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뭐 사인 값은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한 6의 얘기를 갖고 있는 수열이고 그냥 볼자노 정리 때문에 보장하는 내용이 맞다. 뭐 다음 문제는 지금 삼중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 상황들을 좀 적으면 여기 이름을 그냥 여기 밑에 풀이하고 이름을 잠깐 맞추도록 할게요. 여기 R 대신에 제가 생각해서 로라고 쓸게요. 여기 파이하고 세타 이름을 잠깐 바꿀게요. 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그냥 저기 뒤에 있는 풀이하고 좀 이름을 맞추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적을 때 뭐 여기 반지름을 로라고 적고 이 각을 파이라고 적고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이제 적었을 때 이제 x, y, z를 표현을 하면 물론 z는 이제 이 부분을 따져오면 될 거고 뭐 이 각을 파이라고 뒀으면 당연히 이 각도 이제 파이가 될 거고 이 반지름이 지금 로인 상황에 맞춰서 이 z인 값을 쓰면 여기가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이쪽 각이 파이면 뭐 이쪽 각도 당연히 파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로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요 z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z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제 x하고 y는 이 값에다가 이제 코사인 사인을 곱한 걸로 이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코사인 사인을 곱한 게 각각 x하고 y고 그리고 이 값은 파이에 대한 높이니까 이제 로 사인 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 사인 파이고 그 로 사인 파이에다가 이제 코사인 곱한 게 x고 로 사인 파이에다가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한 게 그대로 y다. 그래서 결국 구면자 표기에서 이제 x, y, z를 이제 표현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각의 범위를 잠깐 보자면 이 파이라는 각은 이제 0부터 파이까지다. 어차피 이쪽 각만 재면 되니까 이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고 이 세타는 여기 한 바퀴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다. 그래서 이제 밑에 상황도 이제 구면자 표기의 표현대로 이제 그대로 두고 나서 얘기들을 뭐 확인하면 된다. 어쨌든 문제 처음 상황으로 가보면 영역이 지금 여기 4분의 z의 제곱으로 영역이 나와 있고 뭐 다시 보자면 2분의 z의 전체 제곱이고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u라고 두고
그럼 정확하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 1,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변수를 잠깐 바꾸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시작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두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2분의 z를 u라고 잠깐 바꾸고 두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u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정확하게 이제 9에 대한 표현으로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z는 지금 이 u고, 그래서 뭐 z의 제곱은 2u 전체의 제곱이고, 그래서 뭐 4u의 제곱이고, 양변 다시 미분하다 보면 상수 2가 또 나오니까 뭐 8배까지 나와서 요 계산을 결국 정리하면 된다. 예. 그래서 역시 x는 뭐 이렇게 쓰고 y는 뭐 이렇게 쓰고 뭐 u는 역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얘를 x, y, u로 그대로 두고, 그래서 x, y, u로 두고 그대로 다시 구면좌표의 표현으로 다시 정리하면 된다. 예. 네, 그대로 써있어요. 저기 x하고 y하고 u를 여기 썼던 표현대로 그냥 그대로 다 적혀 있고, 지울게요. 그럼 범위 상황을 잠깐 보자면 이제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예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여기 2파이까지고 여기 파이의 범위는 파이까지. 네, 물론 이제 반지름의 범위는 아까 이제 구의 반지름 1이니까 1까지고. 결국은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 되고, 혹시 뭐 야코비안의 행렬식 구하면 저렇게 나와서, 그래서 여기 바꿔놓은 식하고 여기까지 이제 다 곱하면 식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예. 결국 뭐 필요한 상황은 구면좌표계의 일반적인 표현이 어떻다라는 상황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거고, 가계 범위는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야코비안의 행식도 이렇게 나온다. 예.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거다. 예. 뭐 다음 문제는 이제 뭐 실변수 함수, 복소변수 함수가 이제 보기에 같이 섞여 있는 이제 문제고, 그 중에서 이제 실변수 보기만 이제 따로 뽑았는데, 뭐 여기 지금 실변수 함수이면서,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뭐 함수이면서 뭐 미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함수인데 뭐 상수함수란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가번은 이제 0에서의 미분계수가 계속 0이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이 함수가 사실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연속함수, 한 번 미분해서 연속해 함수,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이제 해석적인 함수, 이것들이 모두 다 진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진부분 집합이다를 확인할 때 이런 함수 상황을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 의해서 이런 함수는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해석적이냐의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여기 진부분 집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예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는 가번에 대한 예제이기도 하다. 가번에 이제 미분계수가 모두 0이다라는 조건인데, 이 함수는 이제 미분계수가 모두 0이 되는 함수고, 이거 당연히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진부분 집합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제는 뭐 이런 함수인데, 뭐 가번의 예제이기도 하다. 뭐 세 번째 보기는 이제 n분의 1에 대해서는 다 0으로 대응한다 라는 조건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형태의 식은 x에다가 n분의 1이 들어가면 그럼 결국 여기가 n파이의 사인 값이고, n파이의 사인 값은 0이 될 거니까 여기 x분의 파이의 사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n분의 1에 대해서는 다 0으로 대응하는 것을 만족한다. 결국은 미분이 가능하도록 뭐 적당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얘도 이제 답원의 반례가 된다. 뭐 여기를 뭐 2차식 정도로 적으면 얘가 충분히 미분도 가능하고, 물론 n분의 1에 대해서도 다 0으로 대응하는 것도 만족을 한다. 물론 상수함수 아니다.
어쨌든 이 두 조건 다 이제 상수함수에 대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예. 사실 복소변수 쪽에서는 상수함수의 충분 조건이 된다. 예. 예. 실변수에서는 아니다. 예. 다음은 이제 쭉 문제를 보시면 뭐 밑줄 1과 2를 증명해라 라는 문제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여기 동그라미 1번 상황을 보면 뭐 얘가 이제 무리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그리고 무리수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고, 그럼 유리수라고 이제 가정하고 나서 이제 모순을 얘기해주면 이제 무리수란 증명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정수다라는 표현을 적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자연수로 적고 둘 중에 하나를 정수라고 적거나 하는 표현이 맞을 텐데, 어차피 여기 음수가 더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둘 다 이제 자연수라고 적어도 된다. 예. 어차피 음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유리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시작하고 있고, 뭐 양변의 p의 팩토리얼 값들을 뭐 똑같이 곱하고, 예. 그러면 이쪽에서 쭉 1부터 쭉 전개될 거니까 이제 p 팩토리얼부터 이제 쭉 전개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뭐 쭉 곱하다가 이제 이 상황에다 곱하면 물론 이제 1이 될 거고, 여기다 이제 p의 팩토리얼을 곱하면 약분을 하고 나서 이제 p 더하기 1이 분모에 하나 남을 거고, 그 다음에 p 더하기 2의 팩토리얼에다 곱하면 이 두 개가 이제 분모에 남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좌변에다가 p의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런 값 나오다가 이제 이런 값까지 이제 쭉 나오는 상황이 될 거고, 우변에 p의 팩토리얼을 곱하면 한번 이제 약분하고 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예. 어쨌든 여기 큰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볼 건데, 어차피 얘가 정수고 얘도 어차피 이제 정수 상황이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정수여야 한다. 이렇게. 예. 정수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 가로 안의 부분 정수여야 한다. 이렇게. 근데 다시 범위에 대해서 다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0보다는 이제 큰 상황이고, 여기 p 더하기 2 대신에 이제 p 더하기 1로 바꾸면 이제 분모를 이제 작게 바꿨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크고, 여기 p 더하기 2나 p 더하기 3도 둘 다 p 더하기 1로 바꾸면 분모를 당연히 다 작게 바꾼 거니까 각각을 다 이제 분모를 작게 바꾸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분모에 있는 애를 다 p 더하기 1로 교체시키면 이제 부등식이 결국 성립하고, 이 부분이 이제 무한등비급수고 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항 값으로 이제 수렴할 테고, 번분수 정리하면 이제 p분의 1이고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등호가 지금 없어요. 등호가 없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물론 등호가 없고 여기도 이제 등호가 없다. 예.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정수가 아니다. 예. 0하고도 등호가 없고 1하고도 등호가 없으니까 정수일 리는 없고, 그래서 앞부분에선 정수여야 하는데 지금 범위에 보면 정수가 아니니까 둘이 모순된다. 이렇게. 그래서 무리수가 맞다. 이렇게. 뭐 그 다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이 맞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값을 잠깐 i라고 두고 i의 제곱값을 이제 정리해서 값을 구한다. 예. 그래서 뭐 x를 r 코사인, y를 r 사인이라고 두고 뭐 야코비안의 행렬식 구하게 되면 또 r이 나오고, 그건 여기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고, 그러니 변수를 뭐 x라고 쓰든 y라고 쓰든 이제 관계는 없고, 뭐 y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 안에는 건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기 r 코사인 r 사인으로 다시 바꿔놓고 나면 어차피 이거의 미분식은 1차식 여기 곱해져 있어서 제가 적분하기 쉬운 꼴이 되고, 이제 적분해서 값을 구해서 뭐 i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예. 범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제 범위가 이게 0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0부터 무한대 문제였으면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0부터 무한대였으면 이제 적분 구간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전 구간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결국 가계 범위는 물론 한 바퀴가 다 도는 범위로 쓰는 게 이게 원래 문제에 대한 맞는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여기 전평면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x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y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니까 평면 전체를 따져야 되고, 그럼 이 돌아가는 가계 범위는 한 바퀴 다 도는 걸로 따지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였으면, 그럼 x도 0부터 무한대고 y도 0부터 무한대면 이 범위가 1사분면 쪽에만 있는 범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가계 범위가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만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원래 문제 상황은 이제 전평면을 다 보는 범위고, 뭐 가게 한 바퀴 다 돌아가는 범위로 쓰는 게 맞고,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이제 가계 범위도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게 맞다. 예. 그 부분 빼고는 그대로 다 계산을 시키면 된다. 예. 뭐 68번 볼게요. 여기 뭐 첫 번째 무한급수가 수렴하느냐 여부고, 뭐 사실 여기 n에 관한 1차식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가번은 자연스럽게 뭐 분모의 2차식 형태가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가번은 수렴한다. 그죠?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가번은 이제 수렴하는 얘기를 하시면 되고, 나번은 이제 뭐 정확하게 이제 교대급수 판정법하고 어울리는 형태로 지금 식이 주어져 있고, 단조감소 얘기하고 이제 0으로 가는 얘기가 이제 되면 교대급수 판정법 얘기를 쓸 수 있고, 이 단조감소도 사실 1항부터 될 필요는 없고 적당한 항 이후부터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사인이 이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제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n이 이제 4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여기로 대응할 거고, 이제 n이 점점 더 커지면 더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니까, 뭐 그때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들이 될 거니까, 뭐 정확하게 4보다 크거나 같은 n이면 뭐 단조 감소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뭐 1항부터든 뭐 4항부터든 적당한 항 이후부터 이제 감소하는 얘기를 하면 뭐 충분히 된다. 그래서 4항 이후부터는 뭐 단조 감소하고, 뭐 0으로도 당연히 수렴하고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수 있다. 뭐 다음 보기는 뭐 여기가 이제 적당한 뭐 n의 상수배 형태로 되어 있는 식에 대한 뭐 수렴 반경을 확인을 할 때, 뭐 같은 얘기고 뭐 니은번으로 얘기를 하면, 뭐 니은번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 항하고 그 다음 항에 대한 뭐 계산을 정리를 할 때, 여기 x의 4인승까지를 지우고 나면 이제 x의 4제곱이 남을 테고, 뭐 이게 이제 5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면 당연히 5를 곱한 값으로 가까이 갈 거고, 얘가 1보다 커지느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제 수렴함이 달라질 거고, 결국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상황을 따져야 되니까 x의 4제곱이 5분의 1하고 크냐 작냐에 대한 상황을 따져야 되고, 4제곱이 5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진다는 건 수렴 반경이 5분의 1의 4제곱 근호까지 계산한 게 수렴 반경이다. 결과적으로 여기 뭐 적당한 상수배가 되면 뭐 그거의 근호 계산까지도 들어가야 한다. 네,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세 번째 보기에 있는 상황도 여기 이제 x의 2n제곱 형태대로 이제 식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비판정이나 근판정에서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뭐 편한 걸로 계산을 좀 하시면 되고, 여긴 다 n제곱이 있으니까 이제 근판정 쪽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뭐 계산이 더 편하고, 그래서 뭐 다 미치 큰 3의 n제곱을 뭐 위에서 묶고 미치 큰 12의 n제곱을 밖으로 묶고, 그래서 미치 큰 12의 n제곱과 뭐 3의 n제곱을 묶고, 이렇게 뭐 나누면 이제 4분의 1의 n제곱이고 나가면 4분의 1이 나갈 테고, 어차피 여기는 다 1에 가까이 가고 여기는 다 1에 가까이 가니까 여기 4분의 1 곱한 값인 4분의 1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수렴 반경은 이거를 이제 역수하고 여기 이중 근호 계산까지, 그러니까 근호 계산까지 한 걸로, 그래서 저 역수치한 값에 근호 계산까지 한 게 수렴 반경이다. 이렇게. 뭐 다음 문제도 그냥 계산을 하시는 문제고 그냥 읽어만 볼게요. 아까 이제 영역은 이제 원의 영역으로, 여기 문제는 이제 원의 영역이 이제 주어져 있고, 이제 적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고, 그리고 x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이제 1까지의 범위고,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고, 마이너스 루트 값부터 이제 플러스 루트 값까지의 범위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까지,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부터 이제 플러스 루트까지고, 여기 y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이제 값이 당연히 똑같고, 그래서 이 y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값이 똑같고, 그래서 이 대칭 구간에 대한 적분을 0부터 적분한 거에 2배 한 거랑 당연히 같다. 그래서 y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값이 똑같으니까 뭐 0부터 적분에 2배 처리한 거랑 같고, 뭐 정확하게 여기 안쪽 적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6끝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 뭐 xy 범위 쓰고, 이제 y가 이제 0부터 적분에 2배로 처리해도 되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대로 적분하고 계산하면 된다. 뭐 다음 문제는 뭐 적분시킨 형태대로 이제 f의 정의를 내렸고, 다시 뭐 미분계수를 묻고 있는 상황이 돼서 뭐 얘를 잠깐 뭐 작은 g란 이름으로 두고선 뭐 얘기를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적분 안에 있던 애 이름을 잠깐 뭐 작은 g라고 두면 f의 정의가 이제 뭐 작은 g의 원시함수를 또 큰 g라고 뒀을 때 뭐 큰 g에 대해서 이거 위끝 아래끝 결국 뺀 거고, 미분하게 되면 다시 작은 g에 대한 식이 나올 테고, 0에서의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값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원래 함수에다가 결국은 1을 넣은 결과물만 계산하면 된다. 다음에 71번을 볼게요. 가번보기 보시면 이제 xn이 이제 코시 수열일 때 뭐 fxn도 이제 코시 수열인가에 대한 얘기고, 이제 가번은 좀 주의를 보셔야 되는데, 코시를 보내서 코시인가에 대한 얘기가 평등연속에서는 만족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함수가 평등연속이라면 코시가 보내져서 코시다라는 걸 만족하는데, 지금 정의역이 보시면 실수 전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연속 얘기만 갖고는 평등연속이란 보장을 못하는 거고, 저게 평등연속이 보장이 못 되면 이것도 보장이 못 되는 걸로 예상을 좀 해보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정의역만 조금씩 바꿨는데, 이제 여기 유계폐 구간으로 뭐 한쪽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유계 구간으로 뭐 실수 전체 구간으로 지금 정의역만 조금씩 바뀌어져 있고, 코시어를 정의역에 있는 코시어를 보내서 이제 코시어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 묻고 있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상황은 뭐 여기가 지금 긴밀이기 때문에 그냥 연속이라는 말만 있어도 얘는 평등 연속이 되고, 평등 연속이 되면 당연히 코시어를 보냈을 때 코시어를 된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저게 이제 긴밀이 아닌 정의역이 들어가 있고 그럼 평전속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시를 보냈을 때 코시는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1 근처에 있는 코시어를 택하면 1 근처에 있는 코시어를 택하고 1에서 불연속인 상황의 함수를 하나 택하면 그러니까 지금 1에서 지금 정근선이 있는 형태의 함수를 하나 적은 거고 뭐 코시열 중에서도 1 근처에 있는 코시수열을 택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안 되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에서 불연속인 함수이고 뭐 1 근처에서 몰려있는 코시수열을 택하면 2번에 대해서 충분히 안 되는 예제가 된다. 그래서 2번은 아닌 거고 이제 3번 상황이 지금 기출문제의 질문인데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역시 연속이면 뭐 코시열에 대해서 코시열로 가느냐 얘기고 2번하고 같은 점은 이제 평균속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역에 있는 수열로서 이제 질문할 거고 그럼 정의역이 실수고 실수 내에서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냐를 보면 이게 실수니까 성립한다. 실수에서 이렇게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뭐 x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fxn은 f알파로 수렴하느냐 이런 얘기가 알파에서 연속이면 성립하는 개념이다. 뭐 이게 연속이니까 물론 연속 얘기가 있으니까 연속 얘기는 이 얘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보내고 나면 이제 공역 동네에 있는 수열이고 뭐 공역도 지금 실수니까 이제 실수 내에 있는 수열이고 그럼 이제 공역에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수렴하면 코시 수열이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굳이 실수 동네가 아니어도 수렴하면 코시냐 이건 언제든지 맞다. 그리고 물론 또 이 연속 얘기에 대해서 맞는 얘기고 이게 굳이 평등 연속 얘기는 필요 없다. 그리고 알파 지점에서 연속이면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얘기만 갖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연속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수렴이 꽃이냐 이건 또 언제든지 되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지금 되는 얘기고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다 되는 얘기고 이 부분이 성립하느냐의 질문으로 보면 되는데 코시가 수렴하는 얘기가 성립하느냐 실수에선 성립하는 개념이 맞다. 그래서 3번은 이게 맞는 개념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성립하는 개념이 맞다. 그래서 여기 3번은 기출문제 보기랑 일치하는 질문이고 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다 성립한다. 그 관점에서 여기 2번이나 1번을 보자면 그래서 여기 2번 정의역에서 이 개념이 성립하느냐라는 상황이 아까 적었던 요 수열이 이 구간에서 얘가 이제 코시냐라고 묻는 거랑 이 구간에서 얘가 수렴하느냐라고 묻는 게 이게 실제로 수렴값이 1이고 1 근처에 몰려있는 수열인데 코시냐라는 거는 몰려있느냐의 상황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항들 간의 거리만 볼 거여서 수렴값이 들어가 있느냐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얘가 코시냐 이제 맞다.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수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얘가 1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는 얘기까지 하려면 수렴값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번은 이제 안 되는 명제다. 어쨌든 동그라미 3번은 성립을 한다. 왜냐하면 정의역에서 코시하고 수렴의 관계가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은 반대쪽 얘기를 적었는데 이제 코시 수열을 보낼 때마다 코시 수열이 만족이 된다. 여기까지 가정해 주고 나면 그 상황이 이제 평균속이라고 해도 되는가 이제 반대쪽으로 묻고 있는데 이건 정의역이 유계할 때 성립하는 명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의 차이는 정의역이 유계한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4번은 정의역이 유계하고 5번에 있는 저 뭐 실수 전체는 유계한 범위가 아니고 성립한 개념이 아니다.
뭐 간단하게 x제곱 같은 걸 예로 들면 된다. 예. 뭐 얘는 코시열을 보낼 때마다 코시열이 되느냐, 그게 아까 동그라미 3번 얘기고 기출문제 질문이고, 코시열을 보낼 때마다 코시열이 된다. 예. 그런 함수고, 얘가 평균연속이냐? 아니다. 예. 예.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예제를 충분히 들 수 있다. 예. 어쨌든 4번과 5번의 뭐 차이를 보자면 이제 정의역이 유계한가를 보면서 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어쨌든 이게 기출문제 질문인데 이게 지금 성립한다. 왜냐하면 얘가 코시가 수렴하는 얘기까지도 되기 때문이다. 예. 그냥 그대로 써져 있어. 코시기 때문에 지금 수렴하기도 하고 연속 얘기가 있으니까 보낸 것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는 코시도 되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족한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개념이 지금 실수해서 된다. 예. 된다. 어쨌든 뭐 이런 형태라면 코시하고 수렴이 같아지는 개념이 아니다. 1이 수렴값이 되는 코시 수열이나 0이 수렴값이 되는 코시 수열을 갖고 가면 얘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그래서 뭐 코시열을 보낼 때 코시열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정의역에서는 있다. 뭐 지금 합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적어놨는데 뭐 F하고 G가 둘 다 연속일 때 뭐 합성한 거랑 다른 게 하나 연속이면 연속이냐라는 질문, 뭐 1번 이제 그런 형태의 질문이고, 뭐 3번은 불연속하고 불연속을 합성하면 불연속이냐라는 질문인데, 뭐 저런 형태 질문이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함수를 잡으면 만약에 F쪽에다 만약에 상수함수를 잡으면 상수함수 당연히 연속이고 F가 만약에 상수함수면 F로 보냈을 때 딱 한 점으로밖에 치역이 나오지 않고 그걸 다시 G로 보내면 그 보내진 값도 하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상수함수다. 그래서 결국 F가 상수함수라면 얘나 둘 다 연속이 된다. G가 뭐냐랑 관계없기 때문에 G가 불연속이 들어가도 얘가 연속이 된다. 뭐 만약에 G가 상수함수면 뭐 상수함수가 연속인 것도 이제 당연하고, 그러니까 G가 상수함수면 F로 보내진 다음에 결국 마지막엔 G로 보낼 거니까 얘도 결국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또 이 상수함수가 당연히 또 연속이니까 G만 연속함수면 F가 불연속이 덜해도 얘가 연속인 얘기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1, 2번 얘기인데 뭐 합성한 거랑 둘 중에 다른 하나의 이 연속 얘기가 있더라도 나머지의 연속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 얘기 일반적으로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불연속끼리 합성했을 때 불연속이란 보장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F하고 G를 둘 다 이제 0에서만 0으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런 애하고 이런 애를 결국 합성하면 그냥 항등함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올 거고, 불연속과 불연속을 합성했는데 연속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쨌든 합성에 대해서 요 질문 3개는 일반적으로는 다 안 성립한다. 어쨌든 이제 원래 기출문제 질문을 보면 이제 그 합성했을 때 연속이면 이제 원래 G도 연속이냐라는 질문이고, 어쨌든 뭐 같은 거든 다른 거든 간에 이제 합성한 게 연속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연속이란 보장을 하는 건 아니다. 뭐 지금 예제를 보면 이제 유리수 무리에서 하나를 1과 0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럼 여기 합성하게 되면 합성한 결과는 상수함수가 될 것.
그래서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고 이건 당연히 연속함수가 아니니까 합성한 게 연속일 때 뭐 그 안에 있는 게 연속이냐 뭐 이게 같은 거이든 다른 거이든 뭐 관계없이 반례들이 있다. 예.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보기는 뭐 저 유계표관에서 연속인 뭐 h에 대해서 뭐 단사 조건까지 갖고 있는 저 h에 대해서 역함수가 연속인 게 맞느냐라는 얘기고 일단 여기 해석학적으로 이제 쭉 적어놓은 상황도 있지만 그냥 여기 위상적인 명제 상황만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정의역의 긴밀, 공역의 T2 이런 공간인 녀석이었을 때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사상이 보장이 된다. 예. 그래서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연속함수는 폐사상이다. 예. 만약에 이제 연속함수이면서 전사까지도 되는 함수면 어쨌든 연속이면 일단 폐사상 얘기를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사 개념까지 들어가면 결국 상사상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사라는 상황이 이제 문제 상황의 가정인데 뭐 단사랑 연속 개념이 같이 있으면 치역으로 제한하면 전단사까지 되는 거고 결국은 전단사까지 얘기가 되면 또 폐사상이 되고 전단사까지 되게 되면 위상동형 사상이다. 예. 사실 위상동형 사상이다라는 얘기는 뭐 원래 함수든 역함수든 다 연속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위상동형 사상이 되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이 역함수는 연속이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폐사상이 되고 사실 여기 전단사 개념이 들어가면 결국 위상동형 사상도 되고 이 디귿번이 사실 그런 관계인데 결국 위상동형 사상이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의 연속 얘기도 보장한다. 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요 명제들을 보면 이 정의역이 긴밀이냐 보면 그렇고 이 공역이 T2인가 보면 이제 그렇고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단사이까지 있으면 실제로 얘가 위상동형 사상이다. 예. 그러니까 공역을 치역으로 바꿔주면 위상동형 사상이다. 예. 여기 그렇게 해서 치역으로 바꿔놓고 나면 이게 전단사 얘기도 만족을 하고 위상동형 사상이다. 예. 역함수 연속 얘기도 만족한다. 예. 해석학적인 증명은 좀 보세요. 저희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볼게요.